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42화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입니다. 사실 이제 수능이 한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던 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떤 이제 컨시스턴시 이런 걸 위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자, 늘 하듯이 그 응시자 수를 보면요, 이제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표는 2023년 표고 밑에 표는 2024년 표입니다. 이제 10월까지 채웠으니 이제 마지막 진짜 수능만 남았는데요. 이번에 10월 학력평가는 총 25만 3,800명 정도가 봤어요. 작년 10월은 24만 명이 봤는데, 비교를 해보면 한 13,000명 정도 더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이미 그 3월부터 계속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포인트는 우리 N수생들이 하나도 안 봤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응시자 수. 먼저 국어. 자, 국어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주식도 그렇잖아요. 이제 막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꼭지를 치는데, 언제가 꼭지였느냐는 꺾여야 아는 거죠. 반대로 바닥도 막 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바닥이 있을 텐데, 이제 치고 올라가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속 과거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까지죠. 2023년까지 계속 화작이 감소하고 엄매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작년, 즉 2023년이 피크였습니다. 화작은 작년이 이제 바닥이었고 엄매는 작년이 피크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작년 10월에 비해서 올해 10월이 화작이 증가했어요. 계속 화작이 감소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증가했고요. 엄매는 반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다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내년에도 여기서 화작이 더 증가하든지 아니면 이 수준을 유지하든지 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 큰 의미는 없는 게, 어차피 2년만 더 하면, 이제 올해 빼고 2년만 더 하면 선택 과목이란 것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화작이니 엄매니 이런 얘기도 무의미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인데, 요것도 조금 이제 계속 확통이 감소하고 미적이 계속 증가했었잖아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작년이 이제 확통이 바닥이었고 미적이 피크였나 그렇게 싶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이제 확통이 45.8%였고 이제 미적이 51.6%였는데, 이제 올해는 그 확통이 약간 증가했고요. 미적이 약간 감소하고.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남긴 했지만은 요 정도 수준을 거의 반반이잖아요, 사실은.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확통이 좀 더 증가하거나 미적이 좀 더 감소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인데,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사실 작년 표랑 올해 표를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는 사탐런의 첫 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과학을 선택한 학생 수가 22만이에요. 22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근데 작년 10월에는 24만 4,8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만 4천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요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탐런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를 또 놓고 보면은 작년보다 2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학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2는 더 늘었어요. 물론 대부분이 허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2는 작년에 13,800이었는데 올해는 15,700으로 늘었고요. 그러니까 1이 대폭 감소를 했겠죠. 자, 그 다음 사회인데, 사회는 당연히 증가했겠죠. 작년 10월이 22만 7천이었는데 올해가 27만 9천, 무려 5만 명 넘게 사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또 누가 물어보세요. 아니, 과학은 한 2만 몇천 감소했는데 왜 사회는 5만이 넘게 증가했냐? 아니, 당연히 전체 합이 다르니까. 전체 합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우리 사문이죠, 사문. 아, 놀랍습니다. 작년 10월은 사문이 6만 7천이었는데, 올해 사문은 무려 9만 4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탐론의 절대 다수가, 사문을 선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년 대비 응시자 수인데, 일단, 전체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5.6%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올해 고3이 그 06년생이잖아요. 06. 그러니까 05보다 06이 애초에 많은 거예요. 물론 내년에 07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가 5.6% 증가했기 때문에 뭐 국어, 수학, 영어는 다 비슷비슷하게 5.7 아니면 5.6 증가했는데 문제는 과학입니다. 제일 뒤에 나와 있죠? 과학은 무려 10%가 감소를 했어요. 전체가 5.6% 증가했는데 과학은 10% 감소했습니다. 그럼 사회는 22.9%가 증가한 거죠. 좋겠네요. 우리 사회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다 합쳐서 10%가 감소했는데 과학 2는 또 꿋꿋하게 14.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1이 완전 망한 거죠. 11.5% 감소. 그 중에서도 제일 슬픈 게 우리 화학입니다. 물원은 4.8%만 감소한데 반해 화원은 무려 25.7% 감소했고요. 우리 생원도 뭐 12.1%니까 뭐 적지 않게 감소를 했습니다. 2는 뭐 다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사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22.9%가 증가했지만 사문이 가장 많이 증가해서 이제 39.2%, 그 다음이 뭐 정법 21.9%, 그 다음이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 이제 사회에서, 윤리, 지리, 역사, 뭐 일반 사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일반 사회 쪽으로, 대부분 사탐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과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국어는 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4점인데, 요게 이제 엄매 만점입니다. 물론 화작 만점은 요거보다는 좀 아래쪽이겠죠, 그죠? 늘 그랬듯이. 그리고, 뭐, 이제 1등급 컷이 그 표준 점수 기준으로 129점인데, 뭐 언제나 제가 늘 학력평가에서는 요 제일 오른쪽에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을 따로 만들어 오잖아요. 이 시험은 뭐 아시겠지만은 고3들만 본 시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이제 우리 N수생들도 같이 보겠죠? 그러면 1컷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어나 수학은 이제 조금만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이번 국어 같은 경우는 1컷이 1점 올라갔고 2컷도 1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우리 여러분이 국어에서 표준 점수가 129점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진짜 수능 가면 2등급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자. 뭐 그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수학인데요. 수학은 이번에 조금 이제 특이한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1점인데 한 명입니다. 한 명.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기하 선택자입니다. 기하. 그러니까 기하 만점이 이제 전국에 한 명 있다는 얘기고, 바로 밑에 보면 149점이 896명이잖아요. 요게 이제 미적 만점입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치러졌던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미적 만점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미적보다 기하가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미적이 가장 어려워요. 뭐 그거야 당연히 시험마다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적 만점자가 표준 점수 최고점인데 이번 시험은 기하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기하 만점자가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나온 겁니다. 언젠가는 확통 만점자가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확통이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그런데 아마 힘들겠죠.
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내로 이제 확통이 가장 어려운, 이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시험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글쎄, 가능할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적표 기준으로는 표준점수 136점까지가 1등급이지만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면 138점은 받아야 1등급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번 시험에서 수학에서 여러분의 표준점수가 136이나 137이었다면 여러분의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사실은 2등급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영어는 이번에 뭐 쉬웠네요. 1등급이 10.42%. 이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출제자 입장에서. 2등급은 25%까지. 자, 이제 과학부터 보겠습니다.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는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사실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수 1컷, 2컷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국어 수학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막 공통 선택 막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원 같은 경우는 1컷이 이제 47, 2컷이 44였어요. 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적표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은 당연히 쭉쭉 올라갑니다. 네, 만점자가 2.19%였으니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죠. 쉬운 시험이죠, 쉬운 시험. 그다음에 화학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만점자가 무려 8%가 넘었습니다. 8%가. 이러면은 다 맞아도 100분위가 96밖에 안 나와요. 되게 난감한 거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이제 1컷은 당연히 50점인데 실제 수능 가면 이게 이번 시험에서 다 맞았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 가면 뭐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막 쭉 갈라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너무 쉽게 내면은 사실 모두가 피해자거든요. 모두가. 화학원을 선택한 것도 피해자고, 왜 이렇게 내는지.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내면 다른 과목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게 내면 다른 과목으로 도망가니까 남아있는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쉽게 내면 다 맞아도 100분위가 엉망으로 나오니까 또 피해자가 되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생원은 뭐 우리 뭐 이제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다 봤겠지만은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했는데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점자가 0.51%고 뭐 1컷은 44, 뭐 2컷은 39 이렇게 아주 바람직하게 나왔습니다. 지원도 뭐 잘 냈네요. 1컷 45, 2컷 41, 만점자가 1% 안 되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준이죠. 단 이것도 어쨌든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은 성적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은 조금 올라가요, 1컷이. 근데 탐구는 1컷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물투. 이 투 과목의 이 고질병, 이 표준점수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서울대가 그 투 필수를 해제한 이후로 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1컷이 41인데 2컷이 29예요. 진짜 어이없죠, 그죠? 물론 뭐 실제 수능 가면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에 투가 좀 꿀이었단 말이에요. 뭐 완전 우리 뭐 속칭 말하는 개꿀은 아니었는데 좀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고3들이 올해 재수하잖아요. 올해 재수하면서 투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재수생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능 가면은 상당히 꿀 보고 들어온 고3들이 조금 난처해지긴 할 텐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투는 만점자가 2%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투는 우리 흔히 말하는 황들이 잔뜩 투에 포진을 하고 있는 거겠죠. 1컷은 47, 2컷은 36. 근데 투 과목은 이제 물화생지 모든 과목 다 공통입니다. 투는 황들은 많아요. 황들은 꽤 있는데 요 중간 라인,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사이 요 중간 라인이 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 과목 중에서 다시 앞으로 가서 원 과목 중에 1컷이 47인 게 물원이거든요.
근데 물원이 1컷이 47이면 2컷은 4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가 이렇다고. 빽빽하게 차 있으면. 그런데 화투 보세요. 똑같이 1컷이 47이에요. 근데 2컷이 36이야. 그 말은 1컷과 2컷 사이에 있는 이 학생들이 다 이제 좀 별로다 이거죠. 별로다. 자, 그 다음에 생투. 생투도 뭐 1컷 43에 2컷 34니까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만점자는 0.85%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준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거는 이 바닥을 깔아주는 이 허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투에. 뭐 이건 뭐 제가 매번 시험 때마다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보여드렸으니까 뭐 다시 한번 더 굳이 10월 학력평가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G2는 이제 1컷이 43이고 뭐 2컷이 28이고. 근데 이것도 43이 28이면 1컷과 2컷 사이가 완전 텅 비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탐인데, 사탐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너무 쉬웠어요. 전체적으로. 뭐 사탐이야 뭐 사실 쉬웠던 적이 훨씬 많죠. 쉬웠던 적이 훨씬 많고 뭐 어려웠던 적이 잘 없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뭐 전체적으로 너무 쉬웠습니다. 생윤이 이제 만점자 수만 쭉 보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생윤이 만점자 2.73. 그럼 다 맞아도 100분이 99. 윤사는 그래도 잘 냈어요. 윤사는 잘 내서 만점자 1.0%, 100분이 99. 한지는 2.54%. 그래도 뭐 만점자는 99 나왔네요. 세지는 4.13%. 그럼 이제 만점자가 98 나오죠, 98. 동아시아사, 만점자 5.28%, 100분이 97. 이쯤 되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100분이 99만 나와도 그냥 나빼드예요, 나빼드. 왜냐면 과학에도 99 있으니까. 근데 이제 98 가면 조금 곤란해지고, 이제 97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물론 이번에 화원은 만점자 96이긴 했어요. 세계사, 아이고, 만점자 7.71%, 100분이 96. 이러면 이제 진짜 난리라는 거죠. 경제, 만점자 4.78에 100분이 98. 정법, 만점자 6.18%에 100분이 97. 사문, 만점자 6.78%에 100분이 97.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사탐이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좀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쉽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늘 그랬어요. 그리고 뭐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뭐 이 동영상 뭐 많이 보지도 않겠지만 뭐 이번 10월 모의고사 잘 봤다고 해서 뭐 수능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남은 기간 동안 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너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와서 열심히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컨디션 조절을 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멘탈을 잘 이제 세우는,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세우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42화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자, 저희는 이제 수능 전에 다시 볼 일은 있을까? 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고3 대상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우리 꼬꼬마들 애기들 대상으로는 뭐 다른 주제로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고3들은 이제 수능 기준 마지막입니다. 다들 뭐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였습니다.